썰TV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는 34살 여성입니다. 얼마 전 결혼 1주년을 맞이하여 남편과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축하하는 시간을 보내다가 새삼 시간이 참 빠르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결혼하기 전 시모의 말도 안 되는 고집으로 우여곡절을 넘겼고 자칫하면 우리의 결혼이 깨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잘 딛고 일어선 우리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웃음 짓게 되었네요. 정말이지 지금에서야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모의 말도 안 되는 억지 때문에 힘들었죠. 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 자식을 앞세워 돈 장사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자식을 가지고 돈 장사하면 안 되죠. 그러나 젊었을 적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시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남편 혼자 노력해서 이뤄낸 결과가 많았기 때문이죠. 지연 한 푼 해준 적 없는 사람이 시모랍시고 무리한 혼수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참다 도저히 못 참고 시모와 한판 제대로 부딪힌 다음 연을 끊게 되었어요. 지금은 그저 그때는 그랬지 하면서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넘어갈 수 있지만 당시에는 기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럼 그때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과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교제한 지 2년이 지난 뒤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죠. 처음 시댁에 결혼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그동안 몰랐던 남편의 가정사를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남편은 그동안 사귀면서 본인 식구들에 관한 이야기를 잘 들려주지 않았어요. 뭐 단순한 우연인가? 굳이 할 필요를 못 느꼈나라고 단순히 생각하기도 했지만 직접 시댁 식구들을 보고 나니 왜 말을 아꼈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엄마, 저희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갔기 때문에 전날부터 집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집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 왜 쓸데없이 긴장하고 있었나라는 후회가 몰려오더군요. 보통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집에 데리고 오면 그에 따른 준비를 해놓지 않나요? 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대단하게 차려놓는 건 바라지도 않아요. 그건 저도 부담스러워서 싫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하는 티라도 보여야 하는데 이건 뭐 오거나 말거나 한 태도였어요. 음식 냄새 조금도 안 나고 아무것도 차려져 있지 않은 주방. 더군다나 제가 온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평소 차림대로 편하게 입고 있는 모습까지. 무엇보다 시모와 신우가 거실에 앉아 TV를 보면서 하하호호 떠들고 있는 게 가관이었어요. 물 한 잔 건네주기는커녕 어서 와라 여기 앉아라 라는 말도 없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순간 내가 날짜를 잘못 알고 방문한 건가 하는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어요. 미리 말씀드린 날짜에 알맞게 온 거였고 시댁 사람들은 그냥 이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제 등장에 아무도 동요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 속에 저는 계속해서 눈치를 살펴야 했어요. 보다 못한 남편이 TV를 끄자 그제야 시모가 저와 제 남편을 쳐다보더군요. 아이 뭐야,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왜 꺼? 인사하러 왔는데 계속 TV만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게 누가 드라마 할 때 오래. 엄마 이 드라마 재미있게 보는 거 알면서 그래. 그렇다고 인사하면서 아는 체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아, 인사하려고 했어. 잠깐 드라마에 빠져서 집중하느라 그렇지. 그리고 네가 데리고 왔으면 알아서 앉으라고 하면 되지. 내가 꼭 말해야 돼? 하여간 편한 건 아무 데나 앉아요. 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편히 앉아. 엄마, 뭐 먹을 건 없어? 과일이랑 차 좀 내오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래. 입 심심한데 과일이나 먹자.
시모는 서둘러 주방으로 향하더니 사과와 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자연스럽게 식탁 위에 탁 올려놓더니 제 앞으로 칼을 쓱 내려놓더군요. 어디 우리 예비 며느리 과일 좀 잘 깎나 볼까? 엄마, 처음 인사드리러 온 손님한테 초면에 과일 깎으러 가는 건 좀... 왜 안 돼? 초면이고 뭐고 그런 게 어딨어? 손님이라고 다 떠받들고 무슨 왕처럼 대해줘야 하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안 그래요? 네? 네, 뭐... 아유, 그래요. 아휴, 그럼 내가 깎을게. 안 그래도 손목 아파서 매일 병원 다니고 침 맞는데 별 수 있어. 손님이니까 내가 깎아야지. 늙어서 여기저기 쑤셔도 자식 새끼 하나 알아주지 않는데 어쩌겠어. 이게 내 팔자인데. 아니에요. 제가 깎을게요. 이리 주세요. 그래? 그럼 그럴까? 일부러 저와 제 남자친구 들으라고 하는 말인 거 누가 모르겠어요? 괜히 불편한 상황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제가 깎았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간 집에서 과일을 깎게 될 줄은 몰랐지만 우선 좋게 넘어가자는 생각으로 조용히 과일을 깎았어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은 마음이 불편한지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뭐라고 한 소리 하더군요. 아유,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그래. 손만 다치지. 이런 건 여자가 하는 거야. 괜한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부려먹으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살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나 테스트 겸 보는 거니까 불편하게 생각 말아요. 그래, 옳지. 껍데기 얇게 잘 깎네. 집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았나 봐. 네, 어머니 이거 사과 드세요. 저는 방금 깎은 사과와 배를 접시에 담아 시모 앞에 뒀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제게 사과와 배를 더 담으라고 하더군요. 그러지 말고 여기다가 사과랑 배 더 깎아서 가득 담아요. 우리 큰애 가져다 주게. 형? 형 지금 집에 있어? 그럼 나오라고 하지 왜? 아유, 네 형 지금 컴퓨터로 뭐 하는 중이야. 바쁠 텐데 뭐하러. 안 그래도 출출할 텐데 과일이라도 챙겨줘야지. 너 저기 형한테 가서 과일 좀 주고 와. 하긴 뭐래. 게임밖에 더 해? 그냥 나오라고 하면 되지. 인사하러 왔는데 얼굴만 비추고 들어가도 되잖아. 게임은 무슨? 너는 네 여자친구도 있는 마당에 말이 그게 뭐야? 네 형 무시하지 마. 네가 그렇게 형을 무시하니까 되는 일이 있겠니? 네가 봤어? 게임만 하는 거 봤냐고. 쟤도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겠어. 잘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게임으로 푸는 거지. 그래야 네 형도 숨 트이고 살 거 아니냐고. 너 잠자고 출근해서 일할 시간에 네 형도 여기저기 면접 놓고 열심히 하더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야. 네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솔직히 말해 공무원. 그게 뭐 그래봤자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형보다 잘난 척하지 말란 말이야. 아유, 내가 아주 속상해 죽겠어. 동생이라고 하나 있는 게 형 체면 이리 깎아먹고. 됐고 가서 얼른 과일이나 갖다 주고 와. 네 형 밤새 게임한다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잠만 자고 있어. 가서 과일이라도 먹으라고 놓고 와. 그러다 우리 장남 쓰러질라. 시모의 말에 남편은 어쩔 수 없다는 듯 과일을 들고 복도 끝에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걸 듣고 지켜본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이해할 수 없더군요. 대충 들었을 때 남편의 형이란 사람은 게임만 하고 놀고 먹는 듯해 보이던데 뭐 예쁘다고 저리 감싸고 도는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제일 아픈 손가락이라서 그런 건가 싶다가도 남편도 본인 자식인데 장난만 위하고 남편한테는 막말한다는 게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다음 상황이었어요. 과일을 갖다 주고 온 남편이 앉고 나서 본격적으로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모가 딱 잘라서 지원해줄 돈이 없다며 우리더러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말 편하게 할게. 뭐 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이러고 살아. 형편이 좋지 못해서 결혼할 때 뭐 하나 보태줄 게 없네. 원래 결혼은 알아서 하는 거야. 다 큰 성인인데 언제까지 부모가 챙겨줘야 돼? 둘이 모아놓은 돈으로 시작하고 부족한 건 대출받아서 잘 꾸리면 되지.
안 그러니? 시모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양쪽 집안 지원 없이 저희 힘으로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인사드리러 오기 전 남편과 저는 그렇게 하기로 이미 이야기가 마무리된 상황이었거든요. 시모의 말을 들은 남편은 안 그래도 그렇게 할 거라고 하자 시모는 흡족한 듯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처음 인사드리러 간 자리는 과일 먹으며 결혼할 때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 게 고작이었어요. 남편이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해서 차를 타고 함께 이동하던 중 저는 말도 없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인사드리러 가면 이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시모도 그렇고 생각지 못한 상황에 당황스러워서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남편 역시 제게 먼저 섣불리 말도 못 걸고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다 도착했을 때 남편이 어렵게 입을 열어 미안하다고 사과하더군요. 우리 집에 처음 인사드렸는데 어때? 많이 당황스러웠지? 아니 뭐... 자기 얼굴 보기 참 부끄럽다. 미안해. 저녁도 못 먹고 좋은 분위기에서 맞이해주지 못해서. 사실 우리 집이 이래. 이런 집안이라 그동안 자기한테 가족들 이야기 안 했어. 혹시나 우리 가족 때문에 나 싫다고 떠날까 봐. 자기도 봐서 알겠지만 우리 엄마가 장남밖에 모르셔. 형은 장남이라고 떠받들고 여동생은 막내라고 오냐오냐하고 만만한 게 나였지 뭐. 남편은 이 말을 시작으로 본인의 가정 환경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처음으로 해주는 말에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남편은 이남 일녀 중 둘째로 어려서부터 많은 차별을 받고 자랐대요. 형은 장남이라 떠받들고 동생은 막내라 귀염받았고 가운데에서 어정쩡하게 끼어버린 남편은 늘 형과 동생에게 밀려서 지냈답니다. 똑같은 자식인데 장남과 막내한테만 사랑과 관심이 쏟아졌고 남편은 그러지 못해서 늘 외로웠대요. 그래서 혼자 알아서 하는 날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돼서 어느 순간부터는 뭐든 스스로 하게 되었대요. 그러지 않으면 괜한 꾸지람만 듣게 되었답니다. 칭찬은 고사하고 잘해도 혼나고 못하면 더 혼나니 본인이 더 독하게 알아서 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형이란 사람은 취직도 안 하고 저렇게 방에서 게임만 하며 빈둥빈둥 놀고 있는데 시모는 우리 장남이라고 치켜세우며 학원에 과외에 전폭적으로 지원해줬답니다. 정작 머리 좋은 건 남편이었는데 말이죠. 가족들에게 늘 외면당하고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서 그렇게 한이 맺혔다고 하더군요. 시모는 대학까지 말고 공장 들어가서 돈이나 벌라고 했는데 남편은 그러고 싶지 않아서 이 악물고 알바하며 스스로 학비를 마련했고 어렵게 대학을 졸업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 안정적인 삶을 원해서 고생 끝에 공무원까지 됐는데 가족들에게 인정 한 번 못 받았대요. 그냥 공장에 취직해서 돈이나 빨리 벌고 그걸로 형이랑 동생 좀 챙겨주지 이기적으로 대학 나왔다고 미움만 받았답니다. 심지어는 지방대 나와서 취직도 못한 영 기죽을까 봐 취직한 거로 생색내지 말라고 뭐라 했다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다 났습니다. 그랬구나. 어쩐지 어머님이 자기 형을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 자기 많이 힘들었겠다. 나한테 진작 말하지. 그동안 왜 말 안 했어? 나라도 자기도 챙겨주는 건데. 가족들한테 외면받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정말 외롭고 속상했겠다. 이제 걱정하지 마. 앞으로는 나와 함께 진짜 가정을 꾸려나가자. 자기가 못 받은 사랑 내가 많이 주면서 챙겨줄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이런 집안에 시집 오기 싫을 텐데 다 받아줘서 고마워 자기야. 예사롭지 않은 시댁 분위기에 살짝 주춤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남편과 헤어질 마음은 없었습니다. 아니, 남편의 말을 듣고 나서 더욱더 확신이 들었어요.
힘들게 자란 남편에게 제가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이상한 거지 남편이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남편은 무엇보다 제게 좋은 사람이고 저 역시 남편에게 좋은 아내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많이 사랑하며 위하고 있으니까 보란듯이 잘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만 시모가 조금 마음에 걸렸습니다. 살다 보면 시모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 생각했죠. 그걸 남편도 모르지 않았고요. 남편은 제게 한 가지 약속했습니다. 만일 시모 때문에 힘들면 참지 말고 무조건 본인에게 다 말하라고요. 어떻게든 방패막이 되어 지켜준다고 했고 제가 시모 때문에 견디지 못하겠으면 안 보고 살아도 좋다고 했습니다. 남편 역시 본인 엄마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저는 더 할 거라고 하더군요. 시댁에 인사를 드린 뒤 우리의 마음은 더 견고해졌습니다. 남편의 가정사를 엄마께 말씀드리니 역시 저와 같은 마음으로 김서방 안 됐다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는 그런 환경에서 잘 커준 게 참으로 기특하다고 하시더군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남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엄마는 그런 사람이 끈기 있고 본인 가정 잘 챙기는 사람이라며 사람 잘 봤다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못 받은 사랑을 본인이 줄 거라고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을 많이 챙겨주셨어요. 저도 엄마와 같이 챙기면서 하루빨리 차가운 시댁에서 남편을 빼내오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함께 살 집을 열심히 꾸려나갔죠. 그렇게 정신없이 결혼 준비에 몰두하던 어느 날 시모가 제게 전화를 걸어 따로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무슨 일로 저러시나 궁금한 마음에 알았다고 했고 시댁집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시모와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니? 네, 정신없기는 한데 그래도 차질 없이 잘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네. 안 그래도 결혼 준비한다고 이것저것 정신없을까 봐 도움 주려고 만나자고 했다. 너 보기 좋으라고 특별히 종이에 적어서 준비한 거니까 이거 보고 참고하렴. 이게 뭐예요? 모기는 혼수 목록이지. 시모가 건넨 혼수 목록을 받아든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어리둥절해하며 살펴봤습니다. 종이를 펼치자마자 빼곡한 글씨들이 보였어요. 대충 봐도 죄다 고가의 명품들이었습니다. 황당하더군요. 애초에 우린 혼수 제외하고 결혼한다고 분명 말씀드린 상태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나 비싼 혼수를 요구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 혼수는 일절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는데 생각해보니 또 그게 아니더라고. 아무리 지원해준 거 없다지만 그래도 할 건 해야 하지 않겠니? 결혼이 뭐 장난도 아니고. 그래도 이미 다 이야기된 상황인데 이러시니 조금 당황스럽네요. 성민 씨한테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알아야 할 이유가 있니? 이건 시집올 며느리랑 나만 이야기되면 되는 부분이야. 걔가 혼수까지 신경 쓸 정신이 어디 있어. 그리고 너희들 마음대로 결정짓는다고 다가 아니야. 어디 결혼을 그렇게 하려고 들어. 어른들 말도 들어가면서 해야지. 거기다 우리 아들이 보통 아들은 아니잖니. 무려 공무원인데. 요즘 젊은 애들 공무원 한번 돼보려고 난리치는 거 너도 잘 알고 있잖아. 남들이 부러워하는 공무원 남편 얻는 건데 그냥 꽁으로 얻으려고? 그게 뭐니? 놀부심보도 아니고. 너도 양심 있으면 혼수로 어느 정도 성의 표시는 해야 하지 않겠어? 양심이라뇨. 어머니 말씀이 조금 이상하시네요. 어머, 이상할 게 뭐 있어? 있는 그대로 말한 건데. 너 공무원 시험 쳐봤어? 안 쳐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공무원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그리 어려운 걸 우리 아들이 해냈고 훌륭한 남편의 사이가 먹게 생겼으면 알아서 보상해줘야지. 어떻게 혼수 없이 결혼하겠다고 입을 싹 닦을 수 있니? 양심 없게. 내가 우리 아들 공무원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기껏 돈 들여 시간 들여 내 삶까지 희생하면서 키워놨는데 이거라도 받아야 보상받지 않겠어? 그래야 아들 키운 보람도 드는 거지.
보람이요? 돈으로 아들 키운 보람을 느끼시려고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양심은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 없으세요. 솔직히 성민 씨 공무원 된 거 혼자 힘으로 다 한 거잖아요. 대학교 졸업부터 공무원 되기까지 지원해 준 거 하나도 없으셨다면서요. 오히려 공장에 취직이나 하지 공무원 준비는 뭐하러 하냐면서 구박하시고. 저 다 들었어요. 성민 씨가 어떻게 자랐는지. 뭐? 그래서 지금 혼수 못 해오겠다 이거야? 네, 못해요. 더군다나 이렇게 비싼 것들은 그 누구라도 못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런 지원 없이 저희 힘으로 결혼 준비하고 있어요. 도움은 못 되어줄 망정 이러시면 안 되죠. 오늘 이야기는 못 들은 거로 하겠습니다. 그만 일어날게요. 어디 버릇없이 일어나? 너 일어나면 결혼이고 뭐고 싹 물거푼다는 거야? 후회 안 할 자신 있으면 일어나 보든가. 내 새끼 어려서부터 내 말 한 번 거역하지 않고 착하게 자랐어. 내 말 한마디면 이깟 결혼 얼마든지 엎어버릴 수 있다고. 그깟 혼수 때문에 결혼 얻고 싶니? 어머님이야말로 이깟 혼수 때문에 자식 앞길 막고 싶으세요? 어머님이랑은 더 이상 이야기 못하겠네요. 성민 씨랑 이야기할게요. 시몬은 버릇없이 군다며 씩씩거렸고 저는 더 이야기해봤자 좋은 것이 없다는 생각에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시몬은 어디를 마음대로 일어나냐며 더욱 노발대발했어요. 지금 저를 붙잡고 이야기해봤자 해결될 거 없다며 남편과 이야기 나누겠다고 죄송하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남편한테 연락해서 당장 만나자고 했어요. 남편은 너무도 안 좋은 제 목소리에 무슨 일이 있는 거냐며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시모와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죠. 그러자 남편은 머리 아프다는 듯 감싸주더니 제게 너무나도 면목없어 하며 미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는 뭐라고 했어? 그냥 자기랑 이야기하겠다고. 어머님이랑 이야기해봤자 드릴 말씀 없다며 딱 자르고 나왔지. 그랬더니 버릇없다는 둥 엄청 화내시더라. 고생했겠네. 잘 대처했어. 엄마가 나 몰래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다. 정말 미안해. 아니야.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사과해? 그나저나 이 일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님 기세 보니까 순순히 물러날 것 같지 않은데. 엄마 일은 신경 쓸 거 없어. 이번 일로 자기랑 헤어질 마음도 없고 예정대로 결혼할 거야. 억지 부릴 걸 부려야지. 혼수 준비 안 한다고 헤어지게 한다는 게 말이나 돼? 내 얼굴이 다 부끄럽다. 엄마 때문에 안 겪어도 될 일을 겪게 해서 다시 한번 미안해. 이 일은 내가 책임지고 해결할게. 혼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계획했던 대로 혼수 제외하고 결혼 준비해 나가자. 정말 괜찮겠어? 나는 괜찮은데 자기가 괜히 들들 볶일까 봐 걱정돼. 나도 괜찮아. 그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성 생겨서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도 어머님 계속해서 포기 안 하고 고집 부리시면 어떡해. 그땐 나도 최후의 방법을 써야겠지. 그게 뭔데? 그건 그때 가서 알게 될 거야. 우선 오늘 많이 피곤할 텐데 얼른 들어가서 쉬어. 나는 집에 가서 엄마랑 이야기하고 연락할게. 남편은 본인이 알아서 해결한다며 제게 조금도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걱정이 많은 제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어요. 남편은 혹시라도 시모가 전화하면 그냥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문자에 답도 하지 말고 그저 제게 다 맡기라고 했어요. 괜히 연락해봤자 저한테 좋을 거 없다고 무시하라더군요. 그래서 저는 괜히 결혼도 하기 전에 이 일로 관계가 나빠지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했더니 한 번은 치러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본인 엄마라면 언젠가는 제게 이런 짓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쉽게 수긍이 됐습니다. 남편 말이 맞더라고요. 시간 문제지 시모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언젠가는 부딪히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남편에게 이번 일을 믿고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시모에게 오는 그 어떤 연락도 다 무시하고 답장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간 남편은 시모와 크게 싸운 듯 했습니다. 그럴수록 시모는 더욱더 제게 연락을 걸어왔고요. 하지만 저는 일절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알아서 수습할 거라 믿고 제 나름대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저 남편이 상처를 덜 받고 잘 해결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결혼 준비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너 집에 있어? 문 열어! 문 안 열어? 집에 엄마랑 같이 있는데 누군가 거칠게 집 문을 두들기며 소리치더군요. 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앙칼진 목소리가 딱 시모였거든요. 우리 집까지 찾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걸 어쩌나 고민하던 찰나, 그래,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나가지 싶어서 문을 열었어요. 그 전에 남편한테 미리 문자를 한 통 남겨놨습니다. 지금 시모가 집으로 찾아왔다고요. 그리고는 문을 열고 늦은 시간에 어쩐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물음에 답도 안 하고 신발을 신은 채 집 안으로 저를 밀치고 들어왔어요. 나 참 기가 막혀서. 뭐? 늦은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그걸 몰라서 물어?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유분수지. 언제까지 전화 씻고 문자에 답도 안 할 건데.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하도 버릇이 없어서 직접 사돈어른 만나러 왔다. 자식 교육 이렇게 시키지 말라고 한 소리 하려고. 마침 사부인 집에 계시네요. 자식 교육을 이렇게 해놓고 시집 보내려고 하면 안 되죠. 이 세상에 되바라진 며느리 많다지만은 그게 제 며느리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애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렇게 찾아와서 열을 내세요? 못 들으셨습니까? 아니 글쎄 내가 혼수 좀 요구했다고 시모를 싹 무시하고 연락을 다 안 받더라고요. 그래놓고 착한 우리 아들을 들들 볶아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대신하게 했다고요. 뭐라고요? 아니 그게 사실이야? 엄마 그게... 그래 맞아. 얼마 전에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혼수를 요구하셨어. 그래서 나랑 남자친구는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혼수 안 하면 결혼이고 뭐고 다 엎을 거라고 뭐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남자친구가 알아서 해결한다길래 그러라고 한 상태야. 어머님, 우선 연락 피한 것 죄송해요. 그런데 방법이 없었어요. 어머님 저한테 일방적으로 화내거나 무리한 강요하려고 전화하신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 전화하신 건지 다 알아서 참아받을 수 없었어요. 남자친구도 그러는 게 좋겠다고 했고요. 그런다고 시어머니 전화를 무시해? 이게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고? 너 그때 카페에서 내 말 다 안 끝났는데 마음대로 일어나서 나가는 거 보고 내가 알아봤다. 집안 교육을 아주 더럽게 받았다는 거? 어머니, 말씀이 조금 심하시네요. 더럽게 받았다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떡해요 그럼? 웃기고 있네. 이게 끝까지 사람 열받게 하는구만. 내가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는데 공무원 남편을 거저 얻으려고는 네 심보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고? 남들은 되고 싶어도 못 되는 공무원이야. 대기업이랑 동급인 셈이라고. 그런 남편 얻으려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사부인? 이건 사부인도 잘못이 있어요. 혼수 없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양심 챙기라고 딱 잘라서 한마디 해주셨어야죠. 아니 사부인, 말씀이 조금 그렇네요. 공무원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열을 내십니까? 우리 애도 못나지 않았어요? 제 딸도 귀한 딸이라 이겁니다. 공무원이라고 떠받들면서 결혼시킬 이유 없어요. 제 딸이 뭐가 어때서요? 인성 바르고 착하기만 컸습니다. 예의를 중요하게 가르쳤는데 사부인한테 한 행동은 마땅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애 결코 공무원에 밀리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능력 있고 돈 잘 버는 거예요. 우리 애가 뭐가 부족하다고 말도 안 되는 혼수까지 챙겨가면서 시집가야 합니까? 그런 거라면 저희도 됐습니다. 아이고, 꼴의 자존심은. 고슴 좋지도 채새끼는 예쁘다 뭐 이겁니까? 그래요 그럼 결혼 그만 여기서 쳐봅시다. 나도 이렇게 도둑 심보 가득한 곳이랑 사돈 맺기 싫네요. 정말이지 양심이라는 게 없어.
딸이나 그 어미나 똑같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건 이해해도 저희 엄마한테 그런 막말하는 건 못 참아요. 제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저희 엄마가 그런 말을 들으셔야 하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양심 없는 건 제가 아니라 바로 어머니예요. 부모로서 해준 것도 없고 차별했으면서 혼수를 바라는 건 참 양심 없지 않나요? 어미로서 자식한테 미안한 마음 조금 더 없으세요? 그렇다면 정말 부끄러운 줄 아세요. 자식 가지고 돈 장사하는 게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저라면 며느리 될 사람한테 이런 모습 보였다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겠네요. 성미 씨가 정말 불쌍해요. 이런 엄마 밑에서 컸을 거 생각하니 제 마음이 다 아프다고요. 조금 더 미안하지 않으세요? 대체 성미 씨는 어머니께 뭔가요? 똑같이 배 아파 나온 자식인데 어쩜 이리 막대하세요? 어머니께 성미 씨는 자식이 아니라 그저 돈으로밖에 안 보이세요? 세상에 어느 어미가 자식한테 이래요. 지나가는 개도 제 새끼한테 이렇게는 안 해요. 기본적으로 엄마는 자식한테 뭐든 해주고 싶어 하지 않나요? 성민 씨 어머니께 바라는 거 크게 없어요. 그럼 적어도 이러지는 마셔야죠. 어떻게 보태주는 거 하나 없으면서 말도 안 되는 혼수를 요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자꾸 공무원 하시는데 어머님이 뒷바라지에서 공무원 만든 거 아니잖아요. 성민 씨 혼자 힘으로 공무원 된 거 다 알아요. 오히려 구박이랑 구박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공무원 아들 둔 어미 노릇하시게요? 이런 걸 두고 양심 없다고 하는 거라고요. 이야, 이거 아주 어마어마하게 되바라진 물건일세. 야, 네가 뭔데 나한테 훈계질이야? 응? 내 새끼 어떻게 키우든 네가 뭔 상관인데? 그래, 그깟 혼수 치사고 더러워서 안 받는다. 그냥 여기서 결혼 깨는 거로 하자. 나도 너같이 버릇없는 며느리 필요 없어. 너 아니면 내 새끼 결혼도 못할까 봐? 웃기지 마. 공무원 사위 얻어가려고 난리 났어. 이거 왜 이래? 이 결혼 깨면 나야 좋지. 너보다 더 잘나고 좋은 며느리 얻으면 그만이니까. 그래, 너 같은 물건 나도 마음에 안 들었어. 내가 뭐하러 손해보면서까지 널 며느리로 맞이해야 해? 그것도 공짜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더군다나 시모한테 버릇없이 막말하고 정신상태 이상한 애라면 더더욱 아닌 거고. 애초에 너 같은 걸 만나는 게 아니었는데 괜히 너 같은 걸 만나서 내 새끼 이상한 물이나 들게 하고 말이야. 생전 말 한마디 거역하지 못하는 애가 처음으로 나한테 화를 다 내더라. 내가 어찌나 놀랐는지. 됐고, 결혼 여기서 없는 걸로 하자. 너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신 차리고 살아. 그딴 성질머리로 어디 시집이나 가겠니? 혼수하는 거 가지고 부모 얼굴에 먹칠하니까 좋냐? 이 말이야. 이제 사부인도 아니지 뭐. 자식 교육 그따위로 시키지 마세요. 덜 가르친 딸내미 결혼시키려고 한 거 부끄럽게 생각하시고요. 그만하시라고요. 더 이상 들을 것도 없어요. 엄마, 저 어머니께 그런 말 들을 이유 없으니까 이만 나가주세요. 아이고, 더 있어달라고 사정해도 안 있어. 이딴 집구석 뭐 좋다고. 시모는 저희 모녀의 기분을 잔뜩 상하게 해놓고 요유히 발걸음을 돌려 나가려고 했습니다. 엄마랑 저는 기가 차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였어요. 남편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시모는 나가려다 말고 남편을 마주치자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새 쪼르르 불렀냐? 이놈의 자식은 벨도 없어. 부른다고 여길 왜 와? 아니지. 차라리 잘 됐어. 너 온 김에 엄마 앞에서 딱 약속해. 다시는 저 버릇없는 거랑 만나지 않겠다고. 이 시간부로 여기서 다 끝낸다고 어서 말해. 싫습니다. 뭐야? 너 미쳤어? 기어이 저 물건이랑 결혼하겠다고? 네, 결혼할 거예요. 그러니 엄마는 이만 돌아가세요. 더 이상 자식 앞길 망치지 말고요. 이 바보 같은 게. 너는 어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니? 내가 지금 네 앞길 망친다고 생각해? 이깟 결혼이 뭐라고 그래? 너 쟤 아니어도 얼마든지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어. 뭐하러 저런 거랑 결혼하려고 고집이야? 엄마 말을 안 듣질 않나 생전 안 하던 짓까지 해가면서 정말 왜 이래? 그만 좀 하세요, 제발. 언제까지 엄마 마음대로 휘두를 생각인데요.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난 예정대로 결혼할 거고 누가 반대할들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요. 이게 정말 정신 차려 이거 사. 어미가 자식 인생 망치려 드는 거 봤어?
이게 다 널 위한 거라니까. 본인 말을 듣지 않는 남편이 답답했는지 시모는 있는 힘껏 남편의 등을 때리며 말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시모의 손목을 확 낚아채더니 그동안 쌓인 울분을 토해냈어요. 장모님한테도 그렇고 결혼할 사람한테 이런 모습 보인다는 게 참을 수 없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어요. 나는 세상 모든 엄마가 다 엄마 같은 사람인 줄 알고 컸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엄마는 자식한테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걸 깨닫고 나서는 별의별 오해가 다 들더라고요. 내 친엄마가 아닌 걸까? 아버지가 어디서 나온 자식인 걸까? 그래서 날 그렇게 미워하고 구박했던 걸까? 한창 사랑받아도 모자랄 시간에 나는 온전히 사랑 한번 받지 못하고 모든 걸 나 스스로 이겨내야만 했어요. 공부는 물론이고 대학이며 공무원까지 다 내 힘으로 이뤄낸 것들이라고요. 그런데 혼수라뇨? 엄마가 혼수받을 자격이나 있어요? 적어도 내가 엄마, 자식이라면 그럴 수 없잖아요. 그깟 혼수가 뭐라고? 자식 팔아서 산목 단단히 챙기고 싶었어요? 엄마한테는 내 결혼이 그런 용도예요? 언제까지 놀고 먹는 백수 아들 끼고 돌 건데요? 그동안 혼자 죽을 듯 노력해서 일궈놓았어요. 힘들게 공무원 붙었을 때 축한다고 말 한마디 없었으면 이렇게 방해는 말아야죠. 여태 내버려뒀던 것처럼 제 결혼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해요. 아니, 너 지금 그게 다 무슨 말이야? 엄마가 뭐 어쨌다고? 네가 애야? 사랑 타령 무슨? 가만히 둬도 알아서 잘하니까 믿고 둔 거지. 내가 언제 내버려뒀다는 거야? 너 내 자식 맞아.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 맞다고. 도대체 저깟 계집애가 뭐라고 엄마한테 이러니? 그렇다면 더더욱 안 되겠다. 결혼하기 전에도 이 모양인데 결혼하면 더 버릇 없어지겠어. 내가 아주 요절을 내야 결혼이고 뭐고 다 포기하겠지. 계속 이렇게 나오신다면 저도 생각 다 있어요. 제가 먼저 천륜을 끊겠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호적 팔 테니 그리 아세요. 야, 그건 선 넘는 거야. 어떻게 부모와 자식 간에 천륜을 끊는데? 여태 부모 사랑이 뭔지도 큰 마당에 이깟 천륜 못 끊을까 봐서요? 그동안 잠자코 있었던 건 바보같이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살았을 뿐입니다. 뒤늦게 잘못된 가정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서 이게 내 팔자겠거니 받아들이면 산 것뿐이고요. 이제 저도 제대로 된 가정 꾸려서 사랑받고 사랑 주며 살고 싶어요. 그동안 장남 형한테 치이고 귀여운 막내 동생한테 치인 제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저도 이제 그만 숨 좀 트이고 싶다고요. 오늘부로 조금의 미련 없이 제 가족을 버리고 천륜 끊겠습니다. 장모님, 늦은 시간에 소란 끼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른 시일 안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늦었으니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남편은 엄마께 정중히 인사드리고 시모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시모는 아직 할 말 다 안 끝났다며 난동을 피웠지만 남편이 억지로 끌고 나갔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남편은 바로 짐을 챙겨서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살 신혼집에 먼저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날 우리에게 한 말이 거짓이 아니었는지 바로 변호사를 통해 호적 파는 것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원래부터 부모 사랑 받지 못하고 자랐으니 미련이나 아쉬움은 없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속 시원하다고 허탈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왜 진작 끊어내지 못했는지 지난 날이 후회스럽다고 했어요. 가족이라고 다 가족이 아닌데 말이죠. 호적 파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남편은 본인의 가족을 완벽히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정대로 결혼했어요. 엄마는 가족에게 무시당하고 구박받고 자란 남편이 불쌍하다며 장모이자 엄마의 역할을 다 해주고 계십니다. 저 역시 부족함 없이 남편을 사랑하며 지내고 있고요. 그렇게 연을 끊는 바람에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고생 꽤 할 겁니다. 그래도 남편이 용돈도 챙겨주고 집안에 들어가는 돈도 많이 책임졌는데 한순간 다 끊어내니 더 이상 돈 나올 데 없어서 난감했을 거예요. 어떻게 본인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을 돈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모성이란 게 모두에게 다 해당하는 건 아닌가 봐요.
아무튼 남편과 저는 보란듯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태어날 아이와 함께 더욱 단란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